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사퍼스트 함인정입니다. 자, 우리 실기 기출문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2006년도 1회 시험.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이런 유형에도 또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공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부터 볼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 입력하세요 했고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오타 없이 그대로 입력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과목 코드 부분이 숫자 모양인데 앞에 0이 붙었고 문자처럼 왼쪽에 붙었어요. 이 부분 입력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A3번은 구분, 전공, 선택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이거 오타 없이 교양 선택, 전공 필수, 또 전공 선자까지 쓰고 나면 전에 쓴 거 나오고요. 아니면 지금 7, 8, 9번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얇은 십자 모양 오른쪽으로 가서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전공 필수. 필자 쓰고 그냥 엔터 치면 숫자 알아서 써질 거고, 자, 이제 과목 코드 부분. 과목 코드는 모양은 숫자 모양이지만 숫자가 아니고 문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 지정을 해서 입력하기 전에 해줘야 돼요. 먼저 오른쪽 셀 서식 여기에 텍스트로 할 겁니다. 문자예요. 숫자는 텍스트로 처리되므로 입력한 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확인 누르고 06124 써주면 알아서 왼쪽으로 붙으면서 문자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또 여기 문제 보니까 124, 125, 126 알아서 또 일씩 증가가 돼요. 그래서 문자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면 124부터 130까지 채우기 핸들 알아서 추가가 될 거예요. 증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초록색 삼각형은 왜 나오냐면 숫자를 텍스트로 저장을 했습니다. 맞는 건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오고요.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요 메시지가 싫다면 여길 눌러서 이거 나오지 마세요. 오류 무시할 거예요. 눌러줘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놔둬도 돼요. 대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오타 없이 똑같이 입력만 해주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입력해주고 10폭 정도만 더블 클릭해서 안 나오는 거 늘려주면 되고요. 여기도 끌어서 늘려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늘려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텍스트로 먼저 변환을 해놓고 서식을 텍스트로 먼저 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 볼게요. 1번, A 1번부터 H 1번까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까지 했고, 오른쪽 셀 서식에서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맞춤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 크기 16포인트, 스타일 굵게. 확인 누르면 바뀌었고요. A3번부터 H9번 영역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실선으로 요거 누르면 그냥 실선으로 모든 테두리 들어가죠. 자, 표시했고 B4번부터 G9번 B4부터 G9번까지요. 자, 서식을 회계. 자, 마우스 오른쪽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을 회계로 하고 그리고 기호는 주지 마세요. 기호는 안 할 거예요. 없음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한 자리 주세요. 그대로 똑같이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지정해주고 일단은 확인. 자, 그런데 자리가 이거 왜 나오죠? 자리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늘리기 귀찮으니까 B부터 G까지를 지정해서 하나만 생각해서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다 늘어나고요. 또 H4번부터 H9번은 백분율 서식에서 소수 자릿수 첫째 자리 셀 서식 눌러서 백분율 소수 자릿수 한 자리까지 주세요. 확인 눌러서 3번 다 완료했습니다. 자, 4번 A6번부터 H6번이면 A6번부터 H6번 일본 줄. 자, 이 부분을 이름 상자 클릭해서 일본으로 정의하세요 하고 엔터. 자, 1번 그리고 A3부터 또 H3 영역 제목행이죠. 셀에 맞춤 서식 셀 서식 자, 맞춤에 셀에 맞춤 해주고 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리고 글꼴 바로 들어갈게요. 글꼴 스타일 굵게 또 무늬는
노랑. 색깔 안 나오면 글꼴에서 노랑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무늬로 와서 체크하고 선택하고 확인. 자, 맞춤 가로 세로 가운데 굵게 무늬 노랑까지 기본 작업 2번 다 끝났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B16부터 G17 전체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교양 선택이라면 행 전체를 굵게, 전공 선택이면 기울인 꼴로 하세요. 그런데 조건에 맞으면 행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으로 해야겠죠. 자, 우리 조건부 서식 해야 돼요. 자, 제목 빼고 전체 지정해서 서식, 조건부 서식 들어가고요. 자, 일단 조건을 수식으로 구분이 교양 선택이면 자, 셀에서 누를 겁니다. 요게 구분이 는 쓰고 따옴표에 교양 선택. 자, 그런데 6번만 볼 거 아니고 7번, 8번 다 봐야 되니까 숫자 앞에 달라 지워야죠. 교양 선택이면 서식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고요. 자, 확인. 자, 그래서 교양 선택이면 굵게까지는 됐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수식이로 해놓고 자, 이 부분 마찬가지 첫째 줄 것 클릭해서 는 쓰고 이번에는 전공 선택. 문자니까 다운편에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6번만 볼 거 아니고 6번, 7번 다 볼 거니까 마찬가지로 숫자 앞에 달라 지우고요. 전공 선택이면 글꼴 스타일을 이번에는 기울인 꼴로 해주세요. 하고 확인 누르면 교양 선택은 진하게, 전공 선택은 기울임 됐네요. 자, 이제 계산 작업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표 1에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성별을 표시를 하세요. 그런데 choose와 미두 함수를 쓸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기 우리 앞자리 가지고 성별 판단을 하죠. 그런데 8번째 자리가 1이나 3이면 남자, 2나 4이면 여자로 표시하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 8번째 한 글자를 떼와야 되니까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이면 여자 써야 되니까 choose 함수 쓸 거예요. 자, 일단은 미드 함수를 먼저 써서 8번째 한 글자만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 8번째 한 글자를 떼주세요. 이러면 1부터 차례대로 11, 2, 3, 3, 4, 4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값 가지고 choose를 쓰는 거예요. choose, 요 값에 따라서 컴마 쓰고 choose는 그냥 알아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죠. 그러면 이제는 간단하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또 남자, 4이면 여자. 이렇게 가로 닫고.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알아서 남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번 문제 현재 연도와 표 2에 결혼기념일을 이용을 해서 몇 주년인지 계산을 하고요. 그 몇 주년을 찾아서 결혼기념일 표에 그 주년에 해당하는 기념 명칭을 찾아서 표시를 하세요 했어요. 자, 할 게 좀 많죠. 일단 현재 연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결혼기념일의 연도를 또 찾아서 빼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쓸 게 today 함수인데요. today 써서 오늘 날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도를 떼와야 되니까. 자, today 쓰고 일단 엔터 치면 오늘 날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 써서 연도를 또 따로 떼오세요. 자, 그런데 이때 시험은 2006년 시험, 지금 시험은 2010년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정답이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짜 쓰고 이어를 쓰면 201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날짜 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나 일반으로 바꿔주면 날짜 서식 없어지면서 2010년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빼기 또 연도를 또 찾아야겠죠. 결혼기념일의 연도 이렇게 이어 써서 1999년. 그러면 지금 요 결과는 2010에서 1999를 뺀 걸 텐데 또 마찬가지 셀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또 한번 바꿔보세요. 일반 이렇게. 자, 결혼기념 11년. 결혼한 지 11년 됐어요. 또 이렇게 끌어내려 보면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당시 이제 2006년이었으니까 2년 나와서 뭐 요런 답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요런 앞주아리는 없네요. 지금 벌써 한 4년 넘어간 문제라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현재 오늘 날짜에서 연도일 때 왔고 또 이 날짜에서 연도일 때 와서 뺐어요. 그런데 지금 11년이면 석혼식, 10년도 석혼식, 9년이면 화혼식 요게 나와야 돼요. 자, 요거 요 열에서 표에서 찾아와야 되죠. 그럼 무슨 함수? 표가 길게 생겼어요. 브이로그업 함수 사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 브이로그업 함수는 요렇게 3단계.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 연도까지는 다 구해놨으니까 브이룩업 가로 열고 요 연도 갖고 찾으세요. 컴마 어디서? 요 표 전체에서 변하지 말아라 F4 그 다음 컴마 찍고 몇 주년 찾았으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열 그리고 첫 번째 열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대로 가로 닫고 안 돼 있다면 0 붙이지만 엔터. 자, 이 사람들 10년 넘었으니까 석혼식, 뭐 화혼식, 목혼식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today, year, 브이룩업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한 번에 할 생각 하지 말고 항상 차례대로 결과를 봐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3번 표 3에서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등수에 표시를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if 함수와 rank 함수를 사용을 하고 또 and 연산자까지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순위는 기록이 가장 짧은 참가자가 1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부분은 if와 rank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등수를 그대로 쓰면서 뒤에 등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rank 함수를 써서 순위를 구해야겠죠. 요 기록 가지고 순위를 구해라. 컴마 비교 대상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F4 찍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서 컴마 1을 더 붙여줘야죠. 자, 요렇게 해서 순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순위를 구해서 다 몇 등 쓰는 게 아니고 3등까지만 1, 2, 3위까지만 등수를 쓰고 등자를 붙이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등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자기 등수를 표시하면 되고요. 아닌 경우는 공란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if를 이용을 해서 if 쓰고 순위를 구한 것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그러면 1등, 2등, 3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또 뭐 지금까지는 1, 2, 3등이면 합격, 뭐 상위권 그렇게 썼는데 이거는 1등이면 1등이라고 나와야 돼요. 2등이면 또 2등, 자기의 등수를 한 번 더 표시를 해야 돼요. 이 뒤에. 그래서 순위를 한 번 더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순위가 없으니까 찍어줄 게 없으니까 여기다 랭크를 또 한 번 써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제대로 잘 해놨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세요. 자,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순위를 구한 게 3등 이하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등, 2등, 3등이면 자기 순위를 다시 찍고 1이면 1등이라고 나오겠죠. 1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등자를 붙이려 했으니까 여기다 등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등이면 자기 등수 표시하고 등자 붙이고 이게 맞으면 부분이었죠. 아닌 경우는 그냥 공백으로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끝이에요. 이 부분 랭크를 다시 한번 써주는 부분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면 아까 여기 8등이었죠. 자, 끌어내려 보면 여긴 필요 없어요. 1등, 2등, 3등만 등수가 표시됐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자, 이렇게 요런 유형도 알아두세요. 자, 네 번째 문제 빌리지 힐의 평균 매매가를 구하여 D45번에 표시하세요 했는데요.
조건에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대신 d자 함수는 조건이 따로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별도로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d자 함수는 항상 똑같았죠.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일단 daverage 쓰고 무조건 전체 범위 컴마 어디 계산을 했죠? 평균 매매가의 평균 구하라는 거였어요. 컴마 조건은 아파트명이 빌리지 힐인 곳. 자, 엔터 하면 24,500 뭐 바로 나오죠. 뒷자 함수는 3단계만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자, 5번.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를 이용해서 불쾌지수를 표시를 하세요. 그런데 다 계산을 해놓고 소수점 없는 정수 형태로 표시하세요 했어요. 요 4가지, 5가지 중에 알맞은 함수 쓰세요 했는데요. 그럼 이 함수 중에 정수로 표시하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자, 정수로 표시하는 거 인티저, int 함수. abs는 뭐였죠? 절대값 구하는 함수. 그래서 abs 가로 열고 마이너스 5 했다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냥 5 나오는 거였어요. fact 팩토리얼 함수. 그래서 fact 가로 열고 3 했다면 3이 1 될 때까지 1씩 빼나가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팩토리얼 함수. 랜덤 rand는 그냥 누가 나올진 몰라요. 어떤 숫자가 나올진 모르는데 0에서 1부터까지의 숫자를 알아서 그냥 나오게 하는 거. 자, 파이는 우리 원주율 있었죠? 3.14 원주율 나오게 해주는 함수. 그러면 여기서는 정수로 나오게 인티저, int 쓰면 되고요. 요 함수 먼저 쓰기 어려우면 계산을 가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차례대로 가로도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건고 온도에다 더하기 습고 온도 가로 닫고 곱하기 0.72 더하기 40.6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일단은 답이 나왔고요. 그런데 소수점 있죠. 이 덩어리 큰 여기까지 긴 수식이 요거니까 요 앞에다가 아까 정수로 바꾸는 함수 int 써서 뒤에까지 하나로 가로로 묶어주면 정수 형태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끌어내리면 다 정수 형태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계산식만 정확히 써주고 int 함수만 고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다 했네요.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 볼게요.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했어요. 자,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한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의 합계를 서울 재고 현황의 표에 계산을 하세요 했고요. 자, 우리 통합 기능 이용해야죠. 통합은 답이 나올 부분 지정하고 데이터 통합 가서 자, 아까 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합계 그대로 놔두면 되고 참조 범위 표만 정확하게 추가. 또 두 번째 표 종로 지점 추가. 세 번째 표도 강남 지점도 정확하게 끌어서 추가까지 해주고요. 3개 표. 첫 행과 왼쪽 열 똑같은 것끼리 맞춰서 계산해 주세요. 첫 행과 왼쪽 열은 레이블입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 합계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1, 4분기 판매 현황표를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오 했고요. 자, 피벗 테이블은 일단은 전체 범위 지정하고 자, 전체요. 여기 3월까지 있으니까 전체 지정하고 데이터에 피벗 테이블 차트 보고서 엑셀 목록으로 만들 거니까 다음. 자, 두 번째 단계도 범위 제대로 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다음 누르면 되고요. 레이아웃에서 잘 맞춰주면 되죠. 담당자가 페이지 그리고 지역이 행 판매월이 열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에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랬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평균으로, 판매 금액도 평균으로 바꾸고, 자, 확인.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 G3번 셀에서 선택할 겁니다 하고 G3번. 자, G3번 클릭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마침 누르면 피벗 테이블 나왔고요. 이 필드 목록은 뭐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없애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행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지 말라 그러네요. 행의 총합계만. 자, 포인터 그냥 피벗 테이블 안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자, 우리 행의 총합계 없애는 방법 테이블 옵션에서 했죠. 자, 그냥 커서만 놓고 포인터만 놓고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옵션에서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마세요. 또 확인. 그리고 숫자 서식 여기죠. 숫자 서식은 쉼표 스타일 그냥 지정해서 바로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도 다 완성했네요. 자, 이제 매크로 할게요. 매크로 작성 시트에 성적표 표에서 매크로를 작성을 하세요. 자, 총점 영역에 출석과 실기의 합을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획 세워야겠죠. 지정해서 자동합계 누르면 되겠다. 자, 그럼 포인터 다른 데 놓고 도구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자, 누르고 매크로 이름을 총점으로 하랬어요. 그래서 총점 쓰고 확인. 자, 아까 계획 세운 대로 지정해서 자동합계 눌러주고 이렇게 지정된 거 없애고 싶으면 한번 클릭. 자, 그 다음 도구 매크로 기록 중지 꼭 눌러야죠. 자, 그리고 총점 매크로는 도형의 기본 도형의 육각형. 자, 도구 상자 그리기 도구 모음 없죠? 도구 모음에 그리기. 자, 그러면 도형의 기본 도형의 육각형 요거요. 육각형. 그리고 위치를 G4번부터 G5번. 자, 여기에다 놓고 Alt 눌러서 G5까지 끌어주고요. 또 텍스트를 총점이라고 입력하래요. 총점 입력했는데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는 건 없으니까 입력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총점 매크로와 연결. 포인터가 다른 데 있어도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 A3번부터 D10번 여기죠. 여기를 모든 테두리 실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든 테두리 해도 되고요. 오른쪽 셀 서식에서 테두리 실선으로 눌러주고 윤곽선이랑 안쪽 찍어줘도 될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자, 모든 테두리 실선으로 하는 매크로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포인터 딴 데 놓고 시작. 도구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하랬냐면 윤곽선으로 하랬어요. 윤곽선 하고 확인. 자, 아까 지정 계획 세운 대로 지정해서 오른쪽 셀 서식 갈게요. 실선이면 요거요. 한 줄짜리 얇은 선, 그리고 모든 테두리, 겉에 윤곽선, 안쪽. 자, 이쪽 먼저 고르고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고르고 누르면 안 돼요. 먼저 고르고, 종류 고르고 어디 할 건지. 그래야 화면은 제대로 바뀌고 확인. 자, 지정된 거 없애고 싶으면 한번 클릭하고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자, 어떤 도형? 기본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의 연결. 그리고 위치를 G7번에서 G8번까지 Alt 눌러서 끌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를 윤곽선 정렬하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까지만 쓰고 매크로 지정 윤곽선이랑 연결해줘서 다른 곳에 클릭하고도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다른 곳에 클릭하고 했는데 여기 막 선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도구의 매크로 가서 요거 매크로 삭제하고 다시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차트 작성 부분 들어갈게요. 차트 작성 시트를 그림과 같이 수정하는 문제 나왔네요. 자, 차트 보면 기타 방송사까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타 방송사를 제외하고 방송사별로 시청 수가 표시되도록 범위를 다시 지정하세요 했어요. 자, 선택해보면 지금 기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원본 데이터. 자, 범위를 요럴 때 연달아 있을 땐 세로로 해도 되지만 지금 기타를 빼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시청수. MBM 시청수, KBM도 시청수, 기타는 빼고 SBM 1040, EBM 1250까지 해야 제대로 기타가 빠져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종류 바꾸래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원형 중에서 3차원 효과의 원형 확인.
자, 그리고 범례요.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서 자, 테두리의 그림자 그리고 글꼴을 굵게 하고 자동 크기 조절 해제를 하고 9포인트. 자동 크기 조절 해제하면 차트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요 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확인. 자,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세요 했는데요. 여기 보면 계열 이름하고 백분율로 표시가 돼 있어요. 숫자가 뭐 1550 요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백분율로. 자,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 차트 옵션에서 항목의 이름이랑 그러면 EBM, SBM 이렇게 나오고 백분율까지 데이터 레이블에서 항목 이름과 백분율 체크해주면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 차트 영역 서식은 그림자와 모서리 둥글게. 자, 여기 하얀 부분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무늬에서 그림자와 모서리 둥글게 주면 되지요. 확인 누르면 차트 작업도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2006년도 1회 시험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